뉴욕 증시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3일째 두두두둑 떨어졌어요. 당장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스닥 종합지수가 잘못됐네요. S&P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이라는 게 저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부터 먼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부터. 제가 지표가 없는 관계로 지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질까 싶게 나스닥은 0.9% 떨어졌습니다. 0.9%.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이게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0.9% 떨어진다는 건 이게 적게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0.90% 떨어졌죠. 그래서 176이 빠졌고요. 19,310.79로 마감했습니다. 12월 31일 날 말입니다. S&P 500도 1.07이 떨어졌고요. 63.9가 빠져서 5,906.94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는 0.07 약보합입니다. 29.51이 빠져서 42,544.22로 마감했습니다. 다 떨어졌죠. 다우산업도 떨어지고 S&P 500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떨어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이렇게까지 왜 떨어졌을까요? 일단 시장의 전망은요. 시장의 이야기, 시장의 분석은요.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 주식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팔자.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분석은 차익 실현만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섬뜩하다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3일 연속 떨어졌죠. 3일 연속. 그죠? 이게 2024년 12월 24일 날 산타랠리라고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장이 열리기 시작한 26일부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죠? 계속. 뭔가 불안한 기운이 굉장히 가득하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오히려 시장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석이.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을 거다. 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은 거품이 붕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관전 TV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2024년에만 28.6% 올라갔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15,011.35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31일 19,310.79를 기록했습니다. 28.6%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여러분 2021년 11월 19일에 16,057.44를 기록했다가 곤두박질 쳤죠. 지금 곤두박질 칠 가능성 없을까요? 거품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표로 보면.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만 23.3% 올라갔어요. 지금 최고치가 6,090.2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2월 6일 날. 그런데 12월 31일 날은 5,881.63으로 마감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다. 이게 거품 붕괴다. 거품 붕괴의 조짐이다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정상에만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시장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한 번쯤 거품이 빠질 텐데 그게 이제 시작점은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도 커졌고요. 그 불안감이 시장 전체로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가 이게 0.93% 떨어지면서 5천을 붕괴시켰거든요. 4,979.93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 주가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33%나 떨어졌어요. 134.29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브로드컴이라는 대체제가 나타나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 엔비디아 상황은 진짜 좋지 않다. 시장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애플도 한번 볼까요? IT인데 IT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애플도 또 떨어졌어요. 250.42 0.71%가 빠졌고요. 여기에 테슬라 또 빠졌습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거의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25% 빠져서 403.84를 기록했거든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결국 거품 붕괴는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최악입니다. 최악. 저는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도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다. 거품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는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데 미국도 분명히 거품이 붕괴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다이나믹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다이나믹한데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 제가 주식을 팔라고 팔아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는 거 원래 잊지 마십시오. 올해는 투자가 우리 시장은 떨어지다가 최하까지 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돈을 계속 풀면 모르겠으나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우리가 직시하고 열심히 쳐다보고 판단하는 거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